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B보험금융 공모전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DB 김준기 문화재단 주최 행사인 DB금융경제 공모전이 제15회부터 DB보험금융 공모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올해도 진행하는 DB보험금융 공모전에 대해 핵심 정보들을 담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공모 요강과 유용한 꿀팁으로 저희가 꽉꽉 채웠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DB보험금융 공모전이란? DB보험금융 공모전은 매년 전국에 있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금융 관련 분야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글로벌 금융 탐험 기회를 제공하는 학술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공모전 주최사인 DB 김준기 문화재단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장학재단입니다. 따라서 본 공모전의 본질도 장학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목적은 학생 여러분들을 학습과 배움을 통해 성장시키고 금융 및 경제 전문가로 육성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DB보험금융 공모전은 2010년에 처음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내 여타 공모전과 비교하더라도 혜택이 압도적인 최고의 공모전이라 자부하고 있으니 참여하셔서 많은 걸 배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응모 대상은 올해 가을 학기 기준으로 학부나 석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4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직 졸업하지 않았다면 휴학 중이시거나 혹은 수료 상태이신 분들도 다 재학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참가 가능한지 궁금한 학생은 올해 2학기 기준으로 내가 아직 졸업 전이신지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 공모 주제인데요. 총 3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보험, 은행 분야가 있고, 두 번째로 증권, 자산운용 분야, 마지막 세 번째로 경제 분야로 나뉩니다. 해당 분야 안에서 세부 주제는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되는데요. 주제 선택의 자유로움이 DB보험금융 공모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제를 선정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도 제법 있는데요. 주제에 관련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모 일정은 언제인가요? 이번에 처음 DB보험금융 공모전을 접하시는 분들은 신청서 접수와 출품작 접수 시기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신청서 접수 단계는 공모전 참가 희망자가 공모전에 참가 등록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출품작 접수는 실제로 논문이나 기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청서 접수 시에 작성하신 정보는 모두 출품작을 제출하기 전까지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신청은 부담 없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품작 제출이 내년 2월 마지막 날에 마감이 되면 한 달여간 심사 기간을 거쳐 시상식과 글로벌 금융 탐방으로 이어지니 해당 일정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품작 작성 요령은 어떻게 되나요? 출품작은 논문과 기획안의 2가지 형식으로 제출을 받습니다. 먼저 논문 같은 경우는 분량 제한이 없으며 요약본과 논문 전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MS 워드로 작성된 파일이어야 하고 한글 파일은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폰트에 대해서는 각주나 참고 문헌 같은 기본적인 논문의 형식만 준수해 주신다면 심사에 있어서 별도의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논문의 내용과 가독성이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이 부분을 신경 쓰신다면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안의 경우 마찬가지로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MS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파일이어야 하며
특별한 양식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제출된 기획안을 출력하여 인쇄본으로 저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발표용 PPT로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PPT 장표에 전체적인 논지, 논거, 시각 자료 등을 모두 포함한 보고용 PPT 형태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장표의 그래프나 도안의 깨짐 방지를 위해서 글씨까지 포함해 전체 페이지를 그림화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심사에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글 부분은 꼭 원형식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으로 심사 방법을 보겠습니다. 심사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1차로 논문과 기획안을 서면 심사하는데 이 심사 기준은 창의성 30점, 논리성 30점, 실용성 40점의 배점으로 심사가 됩니다. 다음으로 1차 심사를 통과한 상위 9개 팀을 대상으로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진행합니다. 팀의 출품작을 요약해서 약 7분가량의 PT를 진행하게 되고 심사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상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특히 궁금해하실 심사 기준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0점의 배점을 차지하는 창의성은 두 가지 세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독특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관점이 제시되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연구 소재뿐만 아니라 연구 방법, 문제의식 등이 진부하지 않고 새로운 측면이 있는가입니다. 창의성은 특히 연구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구의 접근 방법, 문제의식을 통해서도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 분야에서 요즘 뜨는 다양한 트렌드를 찾아볼 수도 있고 국내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제도의 국내 도입을 검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금융과 상이한 분야를 금융 분야에 접목하는 시도를 해보거나 금융 분야에 익숙한 소재이지만 기존과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보는 시도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0점의 배점을 차지하는 논리성은 두 가지 세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첫 번째, 논문 기획안의 주요 논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두 번째, 논리 전개상 흐름이 자연스럽고 비약이나 생략된 부분이 없는가입니다. 학술적 글쓰기의 기본은 논리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창의적인 주제를 선정했더라도 논리성을 갖추지 못하면 승산이 없습니다. 논리성을 검증하는 좋은 방법은 작성한 논문이나 기획안의 초안을 여러 사람에게 읽도록 해보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 주장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지는 않은지, 논리 전개가 자연스러운지, 비약은 없는지를 점검해보면 논리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점의 배점을 차지하는 실용성 역시 두 가지 세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첫째로 아이디어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며 구체적이고 전문성 있게 검토되었는가. 둘째로 기대 효과, 경제적 비용과 이익, 연구의 한계 등 현실적인 고려가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실용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현실성입니다. 연구 결과가 탁상 공론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작동될 수 있고 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을 하거나 막상 연구 결과를 현실에 도입하기에는 제약이 많거나 하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보는 것이죠. 특히 학부나 석사 수준의 연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연구의 한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가도 중요한 평가 요소이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 분야는 학술적인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실용성이라기보다 현실성이라고 평가하는 게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현 경제 상황에 맞춘 주제와 결과로 요약할 수 있고 물론 대학생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현 경제 상황에 맞는 것이라면 그게 실용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모전의 참가 혜택과 작성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먼저 DB보험금융 공모전은 다양한 참가 혜택으로 참가 학생분들에게 최대한 풍성한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에 출품해 주시고 출품작 기준이 충족된 모든 팀에게는 수고했다는 격려의 표시로 팀당 외식 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수상 특전인데요. 먼저 글로벌 금융 탐방입니다. 상위 5팀은 미국 월스트리트 해외 탐방 특전이 주어지고요. 차상위 8팀에게는 아시아 해외 탐방 특전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탐방급 수상자들에게는 추후 재단에서 진행하는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지원 시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너무 좋은 기회이니 꼭 놓치지 마시고 수상 특전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DB보험금융 공모전의 공모 요강과 심사 기준, 특전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참가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꿀팁들을 모아봤습니다. 공모전 꿀팁! 창의성, 논리성, 실용성의 3가지 심사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중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논리성입니다. 출품작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용성이 40%로 가장 배점이 높은 심사 기준이지만 이전에 심사 결과로 미뤄볼 때 실용성에서 차별적인 평가를 받은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학부 수준에서는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기가 어렵고 명확한 심사 기준에 대한 심사위원 간의 합의도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논리성의 경우 가설의 설정과 검증, 결과의 해석 등 논문의 구성과 전개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논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논증할 가설을 설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적합한 방법론으로 이를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논리적으로 해석하여 결론을 서술하고 논문의 의의와 한계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창의성의 경우 과거에는 실용성만큼이나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심사 항목이었는데요. 최근에는 학생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다각도에서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고 있어 심사위원의 호평을 얻는 출품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에 논리성이 뒷받침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주제를 뭘로 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제에 대한 고민은 결국 무엇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할 가치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왜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나 기존에 얼마나 논의되었는지, 지금 필요한 연구인지, 연구가 얼마나 유용하고 파급력이 있는지 등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분야를 잘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그 분야에 대해 조사하고 탐구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련 서적이나 기관의 보고서, 언론 기사 등 여러 방면에서 자료를 조사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 주제를 정할지 막막하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관심이 있고 깊이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 중요하게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라면 그 분야에 대해 조사하고 탐구하는 과정이 더 수월하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주제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접근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데요. 실제 석박사 논문도 남들의 연구를 살펴보면서 기존의 논문과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추가하여 연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전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연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거나 연구가 불가능한 주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DB그룹과 관련 있는 주제가 더 가산점을 받게 되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DB보험금융 공모전은 공익 목적으로 진행하는 장학 학술 사업입니다. 수상작을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거나 참고하기 위한 영리 목적이 아니고 주제를 자유로 하고 있는 이유 역시 학생들이 금융 분야 중 관심 있는 영역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 연구해보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DB의 사업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에서 스스로의 의지와 가능성을 이 공모전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상자가 되는 기쁨도 크겠지만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논문을 완성하여 성취감을 얻는 것이 앞으로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기획안과 논문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익숙하고 편한 형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심사 시에는 논문인지 기획안인지에 따라 차이가 없고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참가팀의 생각과 아이디어입니다. 두 가지 형식으로 출품을 받는 이유는 출품 양식이 장애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으면 하였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양식을 고민해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논문 작성이 처음이고 자주 접하지 않아 어렵게 느껴진다면 상대적으로 형식이 자유로운 기획안으로 도전해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획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한데 구체적인 작성 팁을 주신다면? 막상 작성을 해보면 기획안을 더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안도 논문과 마찬가지로 본다가 아니라 읽는다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PPT는 발표용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키워드나 시각 자료를 중심으로 표현이 되고 발표자의 말을 들으며 보는 개념으로 인식하지만 저희 공모전에 출품하는 PPT 기획안은 발표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각 자료 활용이 보다 용이한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은 기획안도 인쇄본으로 받아서 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수월하게 읽힐지를 고민하여 작성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문장을 과도하게 줄이지 말고 가급적 완전한 문장을 쓰는 게 좋고 보통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읽기 때문에 내용을 배치할 때 읽는 방향을 고려해서 배치하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도표, 그래프 등의 시각 자료 등을 활용할 때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획안 또한 학술적 글쓰기에 속하기 때문에 목차, 인용, 주석 표시나 참고 문헌 등은 표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획안의 PPT 디자인도 점수에 반영하나요? 아니요, 심사 기준에 신미성은 없습니다. 실제로 9회 때 기획안으로 장려상을 받은 팀이 있었는데 PPT에 아무런 디자인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용으로 승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보다 내용이 잘 읽히는지, 논리적으로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 제한이 없다는데 얼마나 써야 적당한 건가요? DB보험금융 공모전에는 분량 제한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참가자가 일정 분량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되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고 방대한 분량의 출품작을 기대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불필요한 내용이 많으면 되려 심사위원에게 부담이 되어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20에서 30페이지 분량이 대부분이고 제목,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연구의 의 및 한계만 써도 최소 10페이지는 넘습니다. 연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명료하게 작성하면 되고 불필요한 부연 설명이나 중언부언은 지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최대한 참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공모전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수상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본인만의 논문이나 기획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해보는 경험 그 자체는
분명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자산으로 남으니까요.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PT 시상식에서 뵙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